자동차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이라면 익스클루시브에 현대 스마트센스2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해서 3,634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익스클루시브가 깡통이기는 해도 옵션 구성은 전혀 깡통스럽지 않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등 지능형 안전 기술 기본 적용되어 있고, 전좌석 열선 시트에 앞좌석 통풍 시트, 가죽 열선 스티어링으로 겨울철 여름철 가리지 않고 타고 다니기에 필수적인 옵션들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풀 오토 에어컨, 하이패스, 10.25인치 내비게이션 같은 편의 장비 기본 적용되어 있죠. 스마트 테일게이트까지 있으니까 패밀리카로 타고 다니기에 익스클루시브 깡통은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꼭 추가해야 할 옵션은 첫 번째로 현대 스마트 센스인데 35만원만 주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지원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옵니다. 가격도 저렴한데 활용도는 35만원 이상의 효과를 하니까 이건 무조건 넣어주시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강추드리는 게, 일단 지금 1번 조합의 계기판이 바늘 계기판이잖아요. 좀 아쉽죠. 그런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이 바늘 계기판 볼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좌우측 차량의 유무부터 내비게이션 길 안내 정보와 현재 주행하는 도로의 제한 속도까지 다 보여주기 때문에 과속 단속 카메라에 걸릴 일도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낼 돈으로 차라리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넣으시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건 진짜 절대 후회 안 하니까요. 60만원이면 싼 겁니다. 꼭 넣으세요. 1번 조합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미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죠. 그럼 된 겁니다. 그리고 남들은 이게 프로젝션인지 MFR 타입인지 아무도 구별 못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산타페를 딱 보시고 아 저거는 프로젝션이네, 아 저거는 MFR 타입이네, 이렇게 구별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자세히 안 보면 이거 차이가 안 납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없는데요. 근데 운전석이 전동이어봤자 운전하면서 시트 조절할 일이 있나요? 네, 당연히 없죠. 어차피 차 사면 딱 한 번 조절할 시트를 굳이 전동으로 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뒷좌석에 도어 커튼 없는데요. 하지만 뒷좌석에 커튼 필요하면 그냥 사서 달면 됩니다. 이거 하나 달자고 프레스티지 가는 거 너무 돈 아까워요.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없는데요. 근데 부부간에 번갈아 가며 운전할 일이 있으신가요? 어차피 독박 운전할 거라 그럴 일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도 필요 없습니다. 적당히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프레스티지에 시트 플러스 2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해서 3,845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1번 조합 대비 211만원 올랐습니다. 일단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가 더 밝기는 밝습니다. 야간 운전 시 어두운 게 싫으시다면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있는 프레스티지로 오셔야 되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전동 시트 되는 거 솔직히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차에 타서 가랑이 사이로 손 넣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시트 옆에 레버 당겨서 시트 올리고 내리는 거 좀 폼이 안 나죠. 뒷좌석 도어 커튼도 저 같은 순정주의자 입장에선 따로 주렁주렁 다는 거 좀 지저분해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역시 순정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서 꼭 추가하셨으면 하는 옵션은 바로 25만원짜리 시트 플러스 2입니다. 이건 순전히 운전자를 위한 옵션인데 쿠션 익스텐션과 4웨이 럼버 서포트로 하반신과 허리를 딱 받쳐주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 시에도 피로도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본인이 운전할 차라면 이거는 꼭 넣어주세요. 여기에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추가되면서 이지 액세스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문을 열면 시트가 뒤로 밀려서 승하차가 편해집니다. 부부끼리 번갈아 가며 운전할 때도 좋으니까 이거는 꼭 넣으세요. 2번 조합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전좌석 이중접합 차압률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미 앞유리는 이중접합 차압률이라 풍자음을 많이 막아주고요. 어차피 하이브리드는 저속 주행 시엔 조용하기 때문에 굳이 외부 소음 막겠다고 이중접합 차압률이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12.3인치의 LCD 계기판 없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달려있죠. 그러면 계기판을 볼 일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계기판에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 없는데요. 산타페가 큰 차라서 서라운드 뷰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요? 아니요, 산타페는 그렇게 큰 차가 아닙니다. 그냥 저냥 소나타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이라서 주차하는 데는 그다지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서라운드 뷰 없어도 타고 다닐만 합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없는데요. 스마트 키로 차 도커 빼는 거 뭐 신기하기는 하죠.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마트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거 쓰는 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없죠. 왜 안 쓸까요? 바로 내가 그냥 들어가서 차 빼는 게 더 편해서입니다. 풀옵션에 가까운 조합은 없을까 싶으신 분이라면 프레스티지 초이스의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2 넣어서 4,084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프레스티지 초이스 와야 하는 이유? 네, 맞습니다. 이놈의 전자석 이중접합 차압유리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실내 정수성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안 그래도 하이브리드라 조용한데 이 조용함을 더 극적으로 즐기고 싶다? 프레스티지 초이스 와서 이중접합 챙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왕 사는 차 구형 티 안 나도록 12.3인치 계기판도 챙길 수 있으면 넣는 게 맞겠죠. 특히 하이브리드는 에코 파워 게이지 보면서 운전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계기판이 좀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큰맘 먹고 큰 차를 산다는 마음으로 산타페를 사시는 분이라면 서라운드 뷰도 챙겨주는 게 맞습니다. 이 차가 휠베이스도 2765mm나 돼서 꽤 크기도 하고 차량 길이는 더 길기 때문에 주차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거 주차할 때보다 출차할 때 더 유용합니다. 차에 다가가면서 원격 시동 거는 동시에 차를 앞으로 빼면서 가면은 차가 나와 있는 상태니까 차에 바로 타기도 편하죠. 거주하시는 주차장의 좌우가 좁다면 이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2는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번 조합이 4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산타페에 어차피 신형이 나올 건데 캘리그래피 디자인 간다고 뭐 얼마나 이뻐지겠습니까? 저는 기능과 아무 상관없는 외장에 돈 쓰는 건 좀 돈 아깝더라고요. 퀼팅 나파 가죽 없는데요. 하지만 산타페 기본 시트에도 이미 퀼팅은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뭐다? 네, 맞습니다. 퀼팅 때문에 굳이 캘리그래피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앰비언트 무드램프 없는데요. 그런데 산타페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정말 눈에 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벤츠처럼 화려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없어도 돼요. 크렐 오디오 없는데요. 하지만 패밀리카일수록 차에서 음악 들을 일은 더 적죠. 어차피 음악도 안 들을 차에 오디오 튜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패스하세요. 그렇다면 산타페 풀옵션은 얼마일까요? 캘리그래피에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3, 크렐 오디오 추가해서 4,409만원입니다. 3번 조합 대비 325만원 올랐습니다. 아무리 끝물이라고 해도 캘리그래피인 차와 아닌 차의 차이를 보면 이래서 캘리그래피를 사는가 싶어지긴 합니다. 바깥쪽의 여러 부분의 디테일이 바뀌면서 실내에도 가죽이 둘러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급감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나파 가죽, 솔직히 이거 하나 때문에 캘리그래피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조 가죽과 천연 가죽의 차이보다 천연 가죽과 나파 가죽의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재질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캘리그래피 오셔야 돼요. 앰비언트 무드램프도 적용 범위가 적기는 하지만 또 밤에 보면 은은하게 들어와 주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좀 아쉬웠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크렐 오디오, 이것도 세팅 잘해주면 혼자 출근하면서 노래 빵빵하게 듣기 좋습니다. 어설프게 오디오 싸제 튜닝하는 것보다 그냥 정품 오디오를 넣는 게 차라리 낫더라고요. 그리고 65만원이면 투자할만 하지 않을까요?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1번 조합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전자석 열선에 앞좌석 통풍 시트, 내비게이션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스마트 테일게이트까지 준중형 SUV의 풀 옵션급 옵션 조합인데요. 가격은 3,600만원 수준으로 끝내버린 최적의 가성비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이 차 그냥 산타페가 아니죠. 하이브리드가 들어있는 산타페입니다. 이 가격에 이 옵션을 다 챙긴 하이브리드 중형 SUV는 어쩌면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형 산타페는 가격이 정말 무섭게 오를 예정이거든요. 그래도 나는 전동 시트 없이는 못하라고 생각하신다면 211만원 더 주시고 2번 조합 3,845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앞좌석 전동 시트와 뒷좌석 도어 커튼을 챙긴 옵션 조합으로 이 정도는 되어야 좀 오래 탈 수 있을 것 같긴 하죠. 아니, 이왕 차 사는 거 서라운드 뷰 없는 SUV가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239만원 더 주시고 3번 조합 4,084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전자석 이중접합 차압유리와 LCD 계기판, 서라운드 뷰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까지 요즘 나오는 최신형 차에 있는 옵션들은 빠지지 않고 다 챙기는 풀옵션급 조합입니다. 나는 모르겠고 그냥 차는 풀옵션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325만원 더 주시고 4번 조합 4,409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의 반펀칭 가죽 스티어링, 퀼팅 나파 가죽 시트에 크렐 오디오까지 산타페 치고 꽤 고급스러운 내장 디자인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
1번 조합이 가장 가성비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막상 타면 와 이게 없는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바로 들겠죠. 하지만 옵션 좀 다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3번 조합까지는 가셔야 합니다. 뭐 1번 조합과의 차이도 450만원 차이니까 이 정도면은 투자할 만한 가격 차이긴 하죠. 경쟁 차종 비교해 보겠습니다. 산타페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실 산타페, 아이오닉5, 펠리세이드로 비교하겠습니다. 크기 먼저 볼 텐데요. 산타페가 아무래도 중형 SUV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7인승까지 가능한 차량인 만큼 크기도 꽤 큰 편인데요. 아이오닉5는 산타페에 비해 길이는 150mm, 폭은 10mm, 차량 높이는 80mm 작습니다. 하지만 아이오닉5가 휠베이스가 깡패예요. 산타페에 비해 무려 235mm나 더 큽니다.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아이오닉5가 산타페에 비해 거주성이 전혀 뒤지지 않더라고요. 펠리세이드는 역시 큰 형님이라 그런지 모든 면에서 큰데요. 길이는 210mm, 폭은 75mm, 휠베이스는 135mm, 높이도 65mm나 더 높습니다. 역시 펠리는 함부로 넘볼 차가 아니긴 해요. 하지만 신형 산타페도 엄청 커진다고 하니 펠리세이드와의 이 간격이 얼마나 더 좁혀질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차량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3번 조합 기준으로 옵션을 최대한 동일하게 맞춰봤고요. 요즘 가장 핫한 그 차 토렉스도 같이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이오닉5는 산타페에 비해 2006만원, 펠리세이드는 677만원 더 비싸고요. 토렉스는 894만원 저렴합니다. 그렇다면 하이브리드를 사는 만큼 유류비도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1km당 111원이 소모되고요. 10만 km 주행 시 1111만원의 유류비가 발생합니다. 그에 비해 아이오닉은 437만원 저렴하고요. 펠리세이드는 3.8 가솔린의 유류비가 워낙 막강해서인지 무려 843만원 더 드네요. 토레스도 연비가 좋은 차는 아닌지라 산타페 하이브리드보다 407만원의 유류비가 더 듭니다. 그래서 차량가액에 취등록세 더해주고 5년 동안의 자동차세, 10년 동안의 유류비 포함한 다음 전기차 할인과 하이브리드 취등록세 할인까지 다 포함해 계산해보면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5,571만원이 드는데요. 그에 비해 아이오닉은 처음엔 2,006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488만원만 더 비싸지고 맙니다. 근데 진짜 전기차가 비싸기는 비싸네요. 이거를 보니까 저도 그냥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살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펠리세이드는 677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2,918만원 더 비싸집니다. 유류비도 유류비지만 3800cc 대배기량의 세금 때문에 이렇게나 벌어지고 만 거죠. 토레스는 처음엔 894만원 쌌지만 나중엔 510만원 정도만 저렴해집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로 토레스보다 이득 보려면 최소한 30만 km는 타줘야 되는 거죠. 가격표 한 줄평 하겠습니다. 요즘 차들 가격 전부 다 미쳐버려서 급상승 중인데 그나마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끝물이라 그런지 가격 구성이 선녀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로써 최상의 가성비 조합은 끝났고요.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